유진, 32세의 한국 여성은 호화로운 크루즈 선박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다. 급여는 그 화려함과 화려한 행사들로 유명했다. 대부분의 동료들에게 이 일은 명예로운 모험이었고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유진에게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8살 딸 혜원에게 한 삶을 제공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남편 지훈을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잃고 유진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그날 아침을 생생히 기억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오고 바다가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던 장면을.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 함께 어둠도 찾아왔다. 지훈, 그녀의 유일한 사랑, 그녀의 지원군, 그녀의 바다에서의 바위 같던 존재가 영원히 사라졌다. 그 후 유진은 열심히 일하며 그녀의 노력들이 혜원에게 자신이 잃었던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물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다. 매일 아침은 똑같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유리잔을 닦고 식기들을 점검하며 승객들의 소곤거림을 들었다. 이 배에서 삶은 끊임없이 바빴고 언제나 분주함이 감돌았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공기 속에는 매우 직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배는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들의 도착과 함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격식 있고 긴장감이 넘쳤다. 유진은 이를 감지했지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며 손님들의 까다로운 취향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종종 과거로 돌아갔다. 지훈을 떠올리며 그 기억들은 예기치 않게 떠오르곤 했다.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그녀에게 그들의 짧지만 밝았던 시간을 떠올리게 한 것일까? 그 이미지들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눈앞을 스치며 씁쓸한 흔적을 남겼다. 유진은 지훈을 혜원의 움직임 속에서, 그녀의 미소 속에서, 그녀의 웃음 속에서 보았다. 딸은 아버지 없이 자라났고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또 다른 테이블을 닦았다. 보통은 유진의 오랜 동반자였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여기, 배 위에서 그녀에게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좀처럼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은 그녀의 모든 것을 요구했으며 그녀에게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 친구도 없었고 집으로의 드문 전화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을. 혜원을 위해서. 그녀의 생각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끊어졌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살짝 밀쳤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예의상 사과할 준비를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식당 한쪽 구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 시선은 유진의 등을 차갑게 스치게 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마치 그 공간을 가득 채운 듯 했다. 그의 외모나 자세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유진에게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일으켰다. 유진은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 남자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를 찢어놓는 듯 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녀의 다리는 마치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왜 이 남자가 이렇게 낯이 익은 걸까? 그의 존재는 왜 이렇게 오래된 감정들을 일깨웠을까? 유진은 남자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맞춰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고급 크루즈 손님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각이 졌지만 조화로웠고 그의 움직임 속에서는 고급스러움에 익숙한 우아함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이 불안해한 것은 그의 외모나 비싼 옷, 매너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뭔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오래전에 잊었던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그와 예전에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그녀의 손은 손님에게 와인잔을 채우는 동안 미세하게 떨렸다. 이는 평소 유진과는 달랐다. 그녀는 그동안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머리는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남자, 어떻게 지훈과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장례식장에서 보았고, 그를 묻고, 그를 슬퍼하며 그 없는 삶을 배우려 했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서 그의 동작, 말투, 심지어 그의 손이 턱에 대고 있는 모습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잊었다고 생각한 기억들을 되살리게 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다시 한번 슬쩍 눈길을 보냈다.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은 유진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그 순간은 길게 느껴졌고 그 눈빛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무엇인가가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유진은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차분했고 그의 눈빛은 거의 중립적이었지만 그 눈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불꽃처럼 일렁였다. 더 이상 이 긴장을 견딜 수 없었던 유진은 부엌으로 급히 빠져들었다. 그곳에서 솥과 냄비 소리 속에 숨으면서 그녀는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녀의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머리를 기울이는지, 입꼬리가 어떻게 오는지 모두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다른 말을 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는 그녀의 과거에서 나타난 유령처럼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은 다시 그녀가 들고 있던 쟁반의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일은 집중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전문가적인 태도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식당으로 나온 유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집중된 표정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비록 말을 듣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랜만에 유진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는 강한 감정을 느꼈다. 적어도 이 이상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무엇이든 확실히 알고 싶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쟁반을 들고 그의 테이블로 향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말의 시작이 떠올랐지만 어떤 것도 올바른 말 같지 않았다. 테이블에 다가가 잠시 멈추며 용기를 내려고 했다. 죄송하지만 추가로 드릴 게 있을까요? 그녀는 예의 있게 물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그녀의 내면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전화를 놓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런 불꽃과 깊이가 있었다. 유진은 발밑이 땅에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 반응을 기다렸지만 대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듯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는 마침내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유진은 물러섰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일어났다.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우연의 승객이 아니었다. 유진은 부엌벽에 서서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바닥을 꽉 눌렀다. 그녀의 생각은 폭풍 속에 갇힌 배처럼 휘몰아쳤다. 감정의 폭풍은 그녀가 깊이 묻어두고 잊으려 했던 모든 것을 끄집어냈다. 그 남자의 목소리, 그의 눈빛, 심지어 가벼운 미소까지. 모든 것이 지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현실이 갈라져 과거의 문을 열어버린 듯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녀는 그 질문을 반복하며 어떻게든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다. 혹시 단지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의 슬픔이 그녀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러나 그녀가 떠올릴수록 그녀의 마음은 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였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기념일을 떠올렸다. 지훈과 손을 잡고 웃으며 그가 그녀에게 첨언했던 바로 그 해변에서 그의 얼굴, 그의 태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나 그녀의 말을 들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 식당에 있는 남자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하지만 뭔가가 빠져 있었다. 약혼 반지 없이 비어있는 그 남자의 약지. 그 손은 결혼식 날 그가 끼던 반지를 낀 바로 그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상징이 없었다. 그것은 유진의 머릿속에서 차마 이해되지 않았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제 그녀의 유일한 구원은 자신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녀는 그렇게 해야만 했다. 동료가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유진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쟁반을 들고 다시 홀로 향했다. 그녀는 알았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그녀는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여성이었다. 남자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메뉴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으며 완전히 그 일에 몰두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자세는 편안해 보였지만 유진은 그것이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메뉴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그가 그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진은 그가 가끔씩 주위를 살펴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호를 스치며 뭔가 혹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유진은 남자에게 다가가서 그저 또 다른 전문적인 상호작용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 쟁반을 들고 멈춰서며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메뉴에서 선택하신 게 있으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들고 다시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꿰뚫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깊었다. 그 목소리는 잔잔한 바다처럼 표면의 파도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메뉴에 집중했다. 아직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유진은 땀이 발밑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녀의 손은 쟁반을 꽉 쥐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뭔가를 말해야 했다. 질문을 해야 했다. 대화를 시작해야 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 사이 남자는 다시 메뉴에 집중했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 긴장한 듯했다. 마치
자신이 주의 깊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듯했다. 유진은 마침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다시 남자를 혼자 두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가 정말 지본이라면? 만약 그가 어떤 기적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았고 기억을 잃었다면?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면? 그녀는 다시 손을 휴대폰으로 뻗었다. 갤러리를 열어 오래된 사진들을 넘기며 무엇이라도 확신을 줄 만한 사진을 찾으려 했다. 첫 번째 기념일 날 웃고 있는 지훈. 혜원을 안고 검중에 띄우며 웃고 있는 지훈. 그 기억들은 너무나 선명해서 그 무게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알아야 해. 그녀는 책상을 떠나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동료의 목소리가 새로 주문이 들어왔다고 알렸다. 현실은 다시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쟁반을 잡고 다시 홀로 돌아갔다. 남자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자세는 여전히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그 편안함 속에 숨겨진 진실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었다. 유진은 배의 좁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복도를 비추는 부드러운 조명은 나무 겹판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은 마치 그 소리로 배 전체를 깨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위무와 욕망,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사이에서 흐릿한 경계를 넘나드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항상 가장 부유한 승객들이 머무는 상층 갑판의 한 객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정보는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연히 떠오른 조각들로부터 알게 되었고, 이제는 진실을 찾기 위한 유일한 실마리가 되었다. 복도는 그녀를 위쪽으로 이끌었고 그곳은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바다의 파도가 배의 몸체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멀리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청소부와 마주쳤다. 청소부는 수건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청소부는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쳤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청소부가 돌아선 뒤 그녀는 원하는 방 앞에 섰다. 객실 번호가 금속 명패에 깔끔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작은 표시는 순간을 더 격식 있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유진은 손을 들려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것들이 그녀를 멈추게 하기보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확실함을 견딜 수 없었다. 나무에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묵직하게 오였지만 문 너머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컸다. 긴 침묵이 흘렀고 유진은 숨을 죽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던 중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식사 때보다 덜 격식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단순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도 여전히 유진을 미치게 만드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살짝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유진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을 꺼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중요합니다.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옆으로 물러서며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그의 제스처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한 걸음 앞서 나가며 마치 배가 갑자기 기울어져 그녀의 몸을 무겁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문이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닫히고 둘은 단둘이 남았다. 정말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결국 유진은 말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머리 뒤로 손을 가져갔다.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두 번째 묻고 계시네요.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대답했다.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건 알겠지만 죄송하게도 내가 당신이 찾는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떠도는 의심의 구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유즈는 그 상태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더 단호하게 만들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뭔가 있죠. 저는 그걸 느껴요. 당신의 억양, 제스처, 심지어 그 눈빛까지 모두 너무 익숙해요. 만약 당신이 진짜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누구죠? 그리고 왜 제게 당신 얼굴의 모든 특징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요? 남자는 고개를 돌리며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팔걸이에 기대며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 끝없이 펼쳐진 바닷속으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그 질문을 제게 던지곤 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이듯 조롱했다. 가끔 제 삶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아니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유즈는 그 말을 들으며 멈춰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결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진실을 모를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녀가 지금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막 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유즈는 작은 객실에 앉아 손에 든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다. 화면은 흐릿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녀는 회사 사이트에서 본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에 그가 있었다. 민솜정, 전무이사, 성공한 사업가, 그의 얼굴은 이제 회사 소개란에 실려 있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녀는 그를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얼굴이었다. 모든 선, 모든 굴곡, 한때 너무나 친숙했던 그 얼굴이 이제 차가운 공식 사진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질문과 추측으로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 있지? 왜 그가 자신과 혜원을 두고 떠나 새로운 삶을 만든 걸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기억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과거의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일까? 그녀가 계속 생각할수록 감정의 폭풍은 그녀를 점점 더 가슴속 깊이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를 괴롭히는 질문은 바로 이 순간 왜 그가 다시 나타났는지였다. 그녀는 식당에서 그가 그녀를 바라봤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시선에는 뭔가 불가사의한 것이 있었다. 인식과 동시에 멀어지는 거리감. 만약 그가 그녀를 알고 있었다면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만약 모른다면 왜 내부에서 무엇인가와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까? 유즈는 그저 앉아서 생각만 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노트에 적힌 회사 주소가 있는 사진으로 떨어졌다. 울산. 그 도시는 그녀에게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과 함께 앉아 미래를 계획했던 작은 카페들, 혜원과 함께 걸었던 해변들, 그들이 정말 행복했던 그 아늑한 거리들.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록 찾을 답이 아플지라도. 다시 노트북을 열고 기차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번도 지나지 않아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울산행 가장 가까운 기차표를 예매했다. 배에서의 크루즈가 끝나려면 아직 이틀이 남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산차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가족적인 사정으로 즉시 떠나야 한다고 알렸다. 밤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유진은 반쯤 잠이 든 채 그 시간을 보냈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혜원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 지훈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그녀에게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결혼식에서 맹세하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이제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동화처럼 느껴졌고 갑자기 차가운 문구들이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고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았다. 아침은 너무 이르게 다가왔다. 첫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비추었고 유진은 안에서 밀려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짐을 싸고 가끔 교대 근무를 대신해주던 이웃에게 남길 짧은 쪽지를 썼다. 쪽지에는 간단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과거를 정리해야 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가 가장 가까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해안으로 내려섰다. 플랫폼에는 울산으로 가는 기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그녀는 다시 한번 사진을 꺼내 보았다. 민성정. 그 이름을 떠내며 그 속에서 과거와의 연관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것은 낯설고 차가운 이름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그였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울산까지의 길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다. 그녀는 다가오는 만남 외에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그가 그녀를 알아볼까? 아니면 그저 새로운 삶에 침범한 우연한 여성인 척할까? 질문들은 끝없이 늘어갔지만 답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기차가 울산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플랫폼에 발을 디디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실에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노트에 적힌 주소가 적힌 건물로 향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건물이 다른 건물들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그것은 힘과 성공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건물의 외벽에는 큰 글씨로 정 컨설팅지라고 쓰여 있었다. 유진은 입구 앞에 멈춰 서서 간판을 살펴보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며 밀려오는 감정을 간신히 다스리려 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대리석 바닥과 엄격한 분위기, 그리고 리셉션에 앉아있는 여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자의 시선은 예에 바르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 정 컨설팅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완벽하게 훈련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목이 메어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리셉션 직원에게 말했다. 민송정 씨를 만나야 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지금 계신가요?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유진은 네, 방문자. 개인적인 일. 지금 확인해 볼게요. 라는 말의 일부분만 들을 수 있었다. 짧은 통화가 끝난 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을 보았다. 잠시 앉아주세요. 민성정 씨는 지금 바쁘시지만 잠깐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잠깐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유진은 로비에서 앉아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생각이 떠돌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 민송정이 로비로 나왔다. 그의 시선이 즉시 그녀에게 쏠렸고 얼굴에는 잠시 놀라움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짧아서 유진은 자신이 착각한 것 같기도 했다. 남자는 다가와서 멈추고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들렸지만 미세하게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저는 민성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진은 테이블 옆에 서서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고 애썼다. 그녀의 시선은 남자를 빼돌듯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들자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감지할 수 있는 긴장이 흘렀다. 그의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놀람의 표정이 잠깐 스쳤고 그의 눈에서 뭔가 알아보려는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마음을 다잡은 듯했고 그의 표정은 다시 차분해졌다. 결국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 시선의 깊이를 숨기지는 못했다. 유진은 가슴속에서 희망과 아픔이 얽힌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확신했다. 그가 그녀를 알아본 것만큼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다. 그의 본능적인 반응과 깊은 눈빛 속에서 그녀는 그가 바로 지훈임을 직감했다.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유진에게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이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했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그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유진이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들렸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전에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민송정 혹은 유진이 여전히 지훈이라 생각하는 그 남자는 약간 눈썹을 치켜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중립적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다시 한번 두려움이 스쳐갔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는 듯 했다. 주변의 손님들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 주위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긴 듯 했다. 당신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예전에 만난 기억은 나지 않아요. 아마 단순한 우연일 거예요. 그 말은 유진에게 차가운 바람처럼 날아들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우연이라고요? 그녀가 되물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컸다. 그런 얼굴, 그런 태도, 심지어 목소리까지. 나는 틀릴 수 없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들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유진은 눈치챘다. 그 작은 움직임이 그가 감추려 했던 것을 드러냈다. 유진은 그가 여전히 자신의 가면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을 봤지만 그 싸움은 점점 더 눈에 띄게 되었다. 당신이 저를 모른다고 확신하신다면 그녀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럼 왜 제가 당신을 볼 때마다 잃어버린 사람을 보는 걸까요? 그 말에 반환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점차 그들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이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진과 민성정 사이의 긴장은 눈에 띄게 느껴졌다. 그는 일어나서 식탁 위에 냅킨을 올려놓고 손짓으로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홀을 지나며 놀란 손님들을 뒤로하고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작은 복도로 나왔다. 그들이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자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처음 보였던 차분한 표정이 없었다. 그의 눈은 질문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여기 있나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침내 떨렸다. 유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걸 억눌렀다. 한 걸음 다가가며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맞아요.
지훈.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가요? 그는 눈을 감았다. 마치 그녀의 말을 피하려는 듯 했다. 그녀의 질문은 검중에 맴돌았고 그녀는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떴을 때 그가 내뱉은 말은 정적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어요. 그 말은 유진에게 마치 폭풍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그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새도 없이 그는 말을 이었다. 이름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삶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끔은 내가 알아야 할 얼굴들을 봐요. 가끔은 꿈속에서 목소리를 듣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유즈는 그의 말이 마치 그가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 일부가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 앞에 더 많은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즈는 지훈, 아니 지금은 민송정이라고 불리는 그 남자 앞에 서서 감정이 마침내 터져버릴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말은 마치 무겁고 잃어버린 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그녀는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고통, 후회, 그리고 그가 아마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았을 애틋한 감정. 매일. 그녀가 다시 물었다. 목소리는 작지만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매일 우리를 생각했으면서도 우리를 모른 채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이해해요. 우리가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손바닥을 가슴에 올리며 마치 내부에서 폭발할 듯한 고통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깊은 한숨을 쉬며 손을 머리카락에 올려자기를 진정시키려는 듯 했다. 나는 뭘 더 할 수 있었을지 몰랐어요. 마침내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그 사람들이요, 유진. 그들이 우리를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남았다면 당신과 해오는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사라지는 것. 그 말에 유진의 심장은 압박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9년 동안 홀로 싸워온 자신을 떠올렸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버리고 그녀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냈다.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이 섞여 있었다. 혜원과 나는 알아야 했어요. 적어도 연락이라도 하려고 했어야 했어요. 모든 걸 설명할 방법을 찾으려 했어야 했어요. 그 대신에 당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당신에게는 지워버릴 수 있는 과거의 일부였던 거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에게 날아갔고 그의 어깨는 그 무게에 처지며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유진을 안도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동안 느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남겨두고 버리고 간 이유를 이해하기를 원했다. 당신은 우리가 겪은 일을 전혀 모르죠.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혜원은 매일 밤 당신을 찾았어요. 나는 그녀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았죠. 그녀를 위해 강해지려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앞에 서 있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부서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녀는 눈에 고인 눈물을 숨기려고 고개를 돌렸다. 지호는 한 걸음 다가갔지만 마치 다가갈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듯 멈췄다. 유진,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했던 일이 결국은 잘못이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주점은 차갑고 단호했다. 잘못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인가요? 지훈. 너무 적어요. 지훈. 너무 늦었어요. 그의 얼굴은 보통으로 이그러졌고 한 걸음 더 다가갔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하게 들렸다.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은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왜요? 왜 당신은 위험이 사라졌을 때도 돌아오지 않았나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놔두었나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와 마주쳤고 그의 눈에는 그녀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감정이 떠올랐다. 후회와 사랑, 그리고 불확실함의 혼합이었다. 내가 두려웠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당신들이 이미 나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운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 가까이 가면 오히려 당신들이 만든 것을 망칠까 봐 두려웠어요. 나는 겁쟁이였어요. 유진. 내가 그림자 속에 남아있다면 적어도 멀리서라도 당신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마 그것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을 거예요. 그 말은 진심으로 들렸고 유진의 마음 한 부분은 그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사과를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가 하는 말들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있어야 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시 그를 믿을 수 있을까? 유진은 갑판 위에 서 있었다. 시선은 수평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녁 햇살이 물 위로 내려가며 물을 오렌지색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생동감 있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을 강하게 느꼈다. 이 순간에서 그녀가 기다린 것이 무엇인지, 왜 가슴속에 안도감 대신 견딜 수 없는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객실에서 찾은 편지를 떠올렸다. 지훈의 말, 그의 고백, 그의 약속.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멀리서 그들의 삶을 지켜봤고 침묵과 두려움 뒤에 숨었지만 이제 그가 다시 여기 있으니 그의 진심은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이 만남을 기다렸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언젠가 빛이 되어 주었던 그 사람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그녀는 편지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매일 밤 혼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느꼈던 그 고통, 혜원이 왜 아빠가 함께 있지 않냐고 묻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서 시간은 늘어지며 순간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 한번 거듭일 수도 있는 말을 믿어야 할까? 한번 떠난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할까? 그때 그녀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지평선의 불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자. 저물어가는 해가 배경인 그 모습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렸다. 지훈은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불타는 수평선 위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마치 이 풍경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동시에 그녀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그녀의 심장을 움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을 숨기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무게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제 그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유진은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배신감이 느껴지는 다리가 저절로 풀렸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9년의 침묵, 9년의 외로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그의 존재를 다시 느꼈다. 육체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리움과 낯설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왔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느껴졌다. 왜 다시 나타났어요? 왜 나에게 내가 선택한 대로 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왜 나 혼자서 강해지게 두지 않았어요? 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연약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그의 말은 마치 가슴속 어딘가에 걸려있는 듯했다. 결국 그는 침묵을 깨며 겨우 말을 했다. 나는 겁쟁이였어요, 유진. 나는 떠나는 것, 사라지는 것이 너를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내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혜원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늦었을 때야 비로소 알았어요. 유진은 가슴이 아프게 쪼여오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분노가 이 새로운, 거의 견딜 수 없는 지식과 교차하며 그가 그녀의 고통과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정말로 그가 한 일이 옳다고 믿고 있었고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그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내 삶에 다시 들어올 수는 없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불씨가 되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을 것 같은 강렬함을 지니고 있었다. 너는 단순히 모든 걸 고치겠다고 말할 수 없어. 9년 동안의 침묵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 그녀의 눈은 억눌린 고통으로 빛났다.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그녀의 두려움과 상실감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가 그녀 앞에 서서 후회의 눈빛을 보였지만 그녀는 일어난 일들을 잊을 수 없었다. 너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어. 지훈,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이제 더 단호했다. 너는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오랫동안 닫아놓았던 마음을 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어.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몇 분간 지속되었고 그 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때 유진은 자신의 결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고통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그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사람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에게 즉시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 마주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오직 불확실한 미래뿐이었다. 유진의 심장은 마치 세상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가슴 앞에 팔짱을 낀 채 취한 그 자세조차 그녀의 내면의 긴장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흐르는 침묵의 순간마다 감정의 폭풍이 그녀를 휘몰아쳤다. 그는 약속대로 우아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지만 그의 움직임이나 눈빛에는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기억하는 예전의 확신에 찬 표정과는 달리 불확실함과 휴만이 섞인 모습이었다. 그의 모든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더 이상 깨지지 않은 매우 연약한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듯했다. 유진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팔짱을 낀 채로 단단히 서 있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떠올랐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로 열지 않기로 했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냉기가 섞여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내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유진. 하지만 내가 알아줬으면 해. 나는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고 여기 왔다는 걸 비밀 없이, 변명 없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하지만 결단력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음을 표시했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휘말려 있었지만 차갑고 단단하게 방어벽을 쌓아 감정을 제어하려 했다.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가 사라지게 된 이유, 그녀와 혜원을 남겨두고 떠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빚과 위협, 그리고 그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숨어 지내며 과거를 잊고 새 삶을 만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는 멀리서 그녀의 삶을 지켜보며 자신의 고통을 숨겼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증거를 보여주기도 했다. 사진, 문서, 문자. 그의 손이 증거를 전달할 때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망쳤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달은 것은 너무 늦었어요. 지금 내 마음은 아파요, 유진. 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요. 내 죄를 말로 덮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너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지 알 수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억눌러온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고 단단했다. 다시 나를 믿게 하고 싶어, 지훈.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말은 마치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의 어두운 마음을 적셨다. 내가 다시 내 마음을 열게 하고 싶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잊고? 그는 답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변하지 않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즉각적인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믿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유진이 자리를 일어나면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언젠가 너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일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혜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고 그것은 그녀가 큰 고통을 안고 말한 말이었다. 그녀는 그 고백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이 다시 이 크루즈 선박에 타게 되었을 때 유진의 삶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 같았다. 지훈을 볼 때마다, 그가 그녀와 혜원 옆에 있을 때마다 그녀는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한 신뢰가 한 번에 회복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행동을 통해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유진은 지훈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녀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옆에 있었고 듣고는 있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로만의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숨었던 이야기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그녀는 이미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도 연약했고 그녀는 그 거리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혜원에게 지훈에 대해 묻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엇인가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그들의 삶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건 그녀가 내릴 오래고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가 계속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서두르고 싶지 않아, 유진.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다음 단계를 내디딜 수 있는지, 언제 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해. 나는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유진의 깊숙한 곳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가 이 결정을 그녀에게 맡기고 서두르지 않으며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 태도가 유진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였다. 그의 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어두운 부분, 그리고 그녀가 겪어온 일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이들보다 그녀를 더 깊게 보고 있는 듯했다. 그 감정은 비록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시를 만들었다. 유즈는 조용한 밤 자신의 캐빈에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불안과 혼란을 마주하며 그녀는 혜원에게 메시지를 보낼 결정을 내렸다. 적어도 그녀는 딸에게 이 모든 일을 심지어 아주 간략하게라도 설명해야 했다. 혜원은 한산 똑똑하고 예민한 아이였다. 유즈는 그녀가 비록 아직 어리지만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혜원의 질문은 항상 깊었고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딸은 이미 많이 자라 있었고 유즈는 자신이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일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내 과거의 사람이 나타났어. 그녀는 메시지를 입력했다. 나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알았으면 해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유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원이 반드시 답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이후의 일에 대한 생각은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그녀는 답장을 받았다. 짧지만 애정이 담긴 답장이었다. 혜원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유진에게 작은 가죽 표지가 있는 노트를 건넸다. 혜원은 그 노트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첫 페이지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혜원을 위한 것이다. 나는 이 노트를 몇 년 동안 적었다. 내가 품고 있었던 이야기들, 기억들, 생각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내가 왜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유진은 그 노트를 받아들였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어떤 일체감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약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치유의 약속처럼 다가왔다. 그것은 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였고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 길은 만약 그들이 함께 걸어간다면 그리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갈 때 유진과 지브는 갑판 위에 서 있었다.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며 그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꼈다. 그 끝없는 바다의 한가운데서 말은 불필요한 듯 했다. 그 순간 그들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들 둘만을 위한 시간이었기에 바람과 폭풍으로 가득한 세상은 모두 가짜처럼 느껴졌다. 유즈는 석양이 빛이 물 위에 반사되는 모습을, 그것이 파도 위에서 저함없이 춤추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것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숨겨진 감정적인 피난처일지도 몰랐다. 나는 싸울 거야.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지fon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즈는 그의 눈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 장애물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함께 싸울 거야.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마치 이 순간이 그에게도 유진에게만큼 중요하다는 듯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가 준 노트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알았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아마도 더 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의심 속에서도 그녀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그녀뿐 아니라 혜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두려움과 불신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씩 서로를 이해해 나가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 따뜻한 빛이 얼굴을 감싸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시작임을 느꼈다. 모든 것이 희망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길은 쉽지 않겠지만 그들이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이 길이 그들을 치유로 이끌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라면 이 세상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그들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